여기 손 들어보실 분 없으신가요? 다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우리 도도님까지 다 들으시는. 네, 총회는 창립총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 제가 말씀드린 총회 중에 한 번만 하는 총회는 뭘까요? 국장님? 제가 답을 아는데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을까 봐. 답 맞히시면 김복수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창립총회요. 네, 네네. 창립총회죠. 적어놓을게요. 지금 여기 제가 그림들이 총회 그림으로 몇 가지 많이 그려놓긴 했는데, 여기는 조합의 형태에서 형태별로 이렇게 그 그림들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합이 5개인 조합이 있고 또 이사장 중심인 그런 조합들이 있으면은 총회가 거의 이사장 중심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또 막 모두 5명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총회가 구성되는 데도 있고, 또 각각의 뭐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엄청난 조합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복수님, 그 남양주 협동조합에 계신 김복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창립총회는 협동조합 설립을 할 때 이례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기총회는 협동조합은 매년 1회 3개월 이내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정기총회를 하게 되고, 임시총회는 뒤에서도 뭐 훑어보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임시총회는 그 소집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또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하죠. 일단 여기에 올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새로 더 이상 창립총회를 하실 분들은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협동조합, 우리 전국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올해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창립을 하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 명이 창업팀을 구성을 해서 2명을 더 모집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창립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지금 한 20개 정도의 창업팀들이 조합원 창립 총회를 했어요. 그분들이 총회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창립 총회를 했고,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내년에도 또 계속 그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멘토도 뭐가 되셔갖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니까, 아, 창립총회 할 때 내가 1년 전 아니면 7년 전 이렇게 했어 하는 것들을 리마인드 해 가면서 그런 좀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창립총회를 한번 훑어볼게요. 창립총회는 창립총회 보기 전에 협동조합 설립 절차예요. 그러니까 발기인이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인 모집을 해요. 우리 햇빛 나라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진짜 기후위기 심각하다는데 우리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영리 단체 아니면 주식회사 그런 것도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협동조합이란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발기인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기인이 모집이 되면 그래도 그냥 우리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설립한다기보다도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자 해서 그런 표준 정관이 있잖아요. 그 표준 정관을 맞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추가하고, 뭐 그런 목적도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관을 만들고 설립 동의자들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냥 우리 5명끼리만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설립 동의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집이 되면은 이제 창립총회를 하는 거죠. 이제 창립총회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듯이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립 정관 작성하고 그리고 설립 동의자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모집했는데 내일 모레 우리 총회하자 해서 총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이러이러한 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그리고 어떤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공고가 있어야만이 그 창립총회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7일 전까지는 공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설립 동의자하고 뭐 발기인들 이미 모집한 사람들만 그냥 골방에 모여갖고 뭐 비밀 운동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립총회 공고는 7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 7일을 잘 세셔야 돼요. 공고일하고 창립총회 개최일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9일이잖아요. 19일 더하기 7일 해서 그 날로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날짜하고 총회 하는 날은 빼고 플러스 7을 하셔야 그 다음 7일을 하셔야 그때 창립총회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는 필수 의결사항은 그러니까 앞에서 정관 작성은 발기인이 정관 작성을 했지만은 정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조합이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얼마 예산을 쓸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결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을 선출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발기인들은 임원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임원이 될 수는 없고 이 총회에 의해서 임원에 대한 선출이 되어야만 그 발기인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데 꼭 발기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임원일 필요도 없고 총회에서 그 이사로 이렇게 선출이 된 사람들 그리고 감사로 선출이 된 사람들을 임원으로 하면 되고 이 이사장은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사장은 이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격일 뿐이지 어떤 모든 그런 일반 주식회사의 오너하고는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조합은 남양주에는 우리 이상열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이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사의 대표일 뿐이지 이상열 이사장님이 그 조합의 오너로 혼자 독박 쓰시면 안 되거든요. 독박 쓰게끔 하면 안 돼요. 그게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사님들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사회 구성하는 그런 임원 선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창립총회는 그러니까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결을 해 주셔야 그 비용을 그 조합에서 그 사업자가 나온 다음에 부가세니 그런 것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쓴 거에 대한 비용도 그 부가세로 부가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면은 비용 처리가 돼요. 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결의를 해주시면 그 비용 처리는 다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아까 우리 창립총회 하기 전에 모았던 게 뭐죠? 설립 동의자였죠. 그러니까 창립총회 하기 전에는 발기인 5명 플러스 설립 동의자. 그러니까 설립 동의자가 45명 그리고 발기인이 5명 하면 50명. 총 50명이 이
창립총회의 제적 인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설립독립자랑 발기인 이렇게 50명 모았다 하면은 이 창립총회가 성립이 되려면 몇 명이 와야 될까요? 제적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적 인원에 여기 보면은 과반수 출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0명의 과반은 25에 플러스 1까지 해서 26명을 총회에 참석을 시키고 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다 기록이 다 되고 나면은 총회의 의사에 의한 의사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창립총회가 되는데 뒤에서도 뭐 우리 정기총회하고 임시총회 하면서 계속 나올 게 제적 인원하고 그리고 정족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총회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제적 인원은 누구로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작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는 한 자리에 안 모이고 뭐 서면 결의 그런 것도 서면 결의가 가능해서, 하지만 이제 또 이도 코로나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런 총회를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 같은 시민 참여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총회 참석하게끔 하는 것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어쨌든간 그 제적 인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만이 그 총회가 성립되는 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인 경우에 가장 총회 할 때 날짜가 잡히면 가장 두려운 게 총회 참석해달라, 그 요청 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발적으로 모였으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총회, 네. 아까는 그 창립총회, 우리 협동조합에서 맨 처음 한번 있는 그런 창립총회인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총회인데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마감 후에 3개월 이내에 개최를 해야 돼요. 이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마감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은 모이다 보니까 날짜 잡기도 어렵고 해서 4월 1일 날 한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3월 31일까지는 꼭 총회를 개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시총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그때 소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총회 소집 통지는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이사장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집 공고할 때, 그래서 뭐 공고, 남양주 협동조합, 정기총회 이렇게 적었을 때는 날짜 다 적고 안건 다 적고 나서 그 밑에 남양주 협동조합, 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이사장이 소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총회의 의사결정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총회 의사해야 되는 게 정관 변경을 할 게 있다 없다 했을 때 정관 변경 사항도 올려야 되고요. 규약이라는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변경할 때는 또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원 선출과 해임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5분인데 한 분이 좀 5분으로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그냥 이사회에서 누구누구 이사하자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다음 총회 있을 때까지는 뭐 이사 직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사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사직을 그런 법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임원의 선출 과정은 총회를 거쳐서
그 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그게 공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만 이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뭐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승인, 여기까지는 주로 우리가 많이 하죠. 합동조합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도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조합원 제명에 대한 것도 총회 의결 사항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제명보다는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협동조합에 있다 보니까 탈퇴하시는 분이 자동적으로 탈퇴하시기, 뭐 우리 조합 사업에 마음에 안 들어서 탈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협동조합은, 우리 특히 시민참여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다. 한번 창립을 하면은 10년, 20년, 1, 2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발전소가 기본적으로 20년이 운영되다 보니까 뭐 한 100년, 200년 가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조합원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두 분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진짜 생사가 담겨 있는 조합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새롭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우리 조카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조합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조합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조합에 참여하고 싶어 해서 조합원이 되셨다가 또 뭐 병으로든 노안으로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합원으로 또 뭐 제명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탈퇴하시게 되는 경우죠. 그런 의사결정들도, 그러니까 회계 마감을 하고 나서 어느 분들이 조합원으로 탈퇴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지난번 저희 연합회에서 우선출자제 설명할 때 참여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새롭게 그 협동조합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우선출자제라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우리 조합원들이 출자금 납부하는 거 말고 또 협동조합에다가 그 출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우선출자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조합원이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합원 아닌 비조합원도 우선 출자제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총회 의결을 받도록 정관에서 정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총회 의결 사항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들, 그런 의결 사항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보통 간단한 것들은 그 총회 참석에 2분의 1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이게 승인 처리가 되는데, 중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법 같은 건데, 법을 바꿀 때 정관 변경,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왔죠. 1항의 1호, 그러니까 정관 변경. 7호,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8-2,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그 출자금 환급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9번,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이 사항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뭐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법은 우리 제도를 반영을 한 건데, 법대로 해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듯이, 정관도 표준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가이드되어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관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관 변경 사항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총회를 진행하실 때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들을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과반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 나 한 500명 정도 모을 수 있는데 그 과반 참석하려면 251명을 모아야 되는 거야. 총회가 성립되면은 251명을 모아야 되는 거야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 전혀 없겠죠. 여기에 전혀 없을 텐데 그런 총회에 대해서 251명 과반을 모으기 너무 힘들잖아요. 조합원. 그러면 우리는 평생 조합원 총회를 할 수가 없겠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의원 총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정을 하고 대의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은 그 대의원 총회란 여기 나와 있죠. 대의원 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가름하여 협동조합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조합원 중에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대의원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거를 그 조합원 총회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수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총회인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그 참석한 조합원에게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게끔 해서 의결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의원 총회에서는 그런 대리인 제도가 없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해서 대의원 의결권을 직접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임기, 선출 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 총회에서 운영할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서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여기서 다만 대의원 총회는 협동조합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합병 분할 해산에는 조합원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해와 바람으로 오셨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아까 10분의 해와 바람으로 오셨어. 태양과 바람 아니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라임을 맞춰보네. 네, 현대사회까지도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가려면은 네, 여기 대의원 총회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규정을 잘 보통 정관에 각각 조합마다 대의원 수를 명확하게 정해 놓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둥군에는 대의원을 5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조합마다 그 정관을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법의 가이드라인은 그거예요.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정수. 이게 아까 총회 말씀드릴 때 그 제적 인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적 인원은 12월 31일자 현재 출자한 조합원을 제적 인원으로 하는데 대의원 총회 정수는 우리가 대의원 정수라고 정한 걸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의 과반을 참석을 하게끔 해야 대의원 총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조합원 총수가 200명이면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200명인 조합은 20명인 대의원 총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00명의 과반
정기총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의원 총회를 할 것이냐는 그 조합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 조합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과반 한 101명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게끔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그러면 우리 대의원 정수를 100분의 10, 10분의 1 하면 21명으로 정하자 하고 결정하면 21명이 참여할 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의원 총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살펴봤고 일단 이사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 총회 이제 우리 11월 오늘 19일이니까 이제 한 달 하고 열흘 40일 정도 되면은 우리 조합들 살림들의 회계 마감을 하실 거잖아요. 일단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총회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 배당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미리미리 총회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의 한 달하고 한 열흘 사이에 뭐 조합원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는 정기총회 그냥 조합원 총회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조합들은 우리 조합원 누구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아까 좀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관을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이 정관은 좀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표준 정관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도 또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정관에도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창총의 정관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정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거 아니면 너무 강화된 것들 바꾸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발전소 짓는 사업만 하려고 해서 사업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사업 추가 그런 부분들을 쭉 정관 변경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요 밑에 아까 얘기했던 9번 관련된 우선 출자제 그것도 이제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관 사항에다가 또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출자제를 운영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런 사항들을 쭉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하셔야 12월 말이든 아니면은 1월 달이든 그때 그 이사회에다가 올리고 이사회에서도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총회 공고할 때 총회 공고할 때 같이 그런 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계획도 12월 31일까지 일단 이렇게 조합 활동들을 했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그리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실무자들이 좀 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사회에다가 올리고 이사회에서 그 통과되면 이런 총회를 하겠다. 그런 공고를 우리 이사장님 이름으로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대의원총회, 이사회, 네, 이사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업무 진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저는 이사회 할 때마다 우리 실무자는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 이사회 안건을 올려야 되는 뭐 그런 거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런 모임들이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 뭘까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이사회는 그냥 회의라는 것보다는 기관이에요. 이 협동조합
법의 그 정관을 살펴보면 기관이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와서 회의 장소에서 모여서 그렇게 무형적인 건가 싶었는데 무형적인 거라고 보고 뭐 기관인가 그렇게 했는데 기관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혼동이 있지 않아요? 이사회를 뭐 12월 9일 날 합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그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했는데 이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출을 했는데 감사님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조합들은 감사님들도 이사회에 참여하시는지 아니면 참여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사들끼리 이사회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근데 여기 우리 법에 의하면은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의결도 이 이사들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감사님은 우리 협동조합의 임원이긴 하지만은 이사회에 꼭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로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가 10분이고 그리고 감사가 1명.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 11명이었을 경우에 이사회의 정족수는 감사까지 포함 11분의 과반이 아니라 그냥 이사수 10명의 과반, 그러니까 6분이 참석하시면 이사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회 소집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그리고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이거를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곧 회계 마감하고 12월 31일 날 회계 마감하고 내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실무자들이 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들을 준비를 해서 이사회에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그 실무자들이 그렇게 올리고 아니면 하면은 같이 의결을 해서 이거는 올해 다음 정기총회 때 그 상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정관 우선 출자제를 우리 정관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실 게 뭐냐면 규정이에요. 규정. 지금 우리 규정하고 규약하고 협동조합에는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고 규정이 있고 뭐 지침 그런 것들이 또 갖춰져야 되는데 규약이라는 거는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앞에서도 여기서 보셨죠? 총회 의결사항이었던 게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규정의 제정, 변경, 폐지. 규정까지는 이사회에서 변경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규약은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초기에 협동조합들은 임원 선출, 선거관리 규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연합회도 선거관리 규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관리 규약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요즘 표준 정관에 보면은 선거관리 규약으로 안 하고 규정으로 이렇게 만든 조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규약으로 해서 좀 더 이사들의 의견으로만 수정하면은 좀 이사들의 전행?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진짜 조합원들이 모두 아니면 대의원들이 모두 알고 바꿔야 할 거라는 걸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규약으로
제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 이사 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겠다 한 거는 규정으로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약 규정 그거는 그 우리 조합원들이 정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 협동조합은 총회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네요. 굳이 그러니까 5명인 조합원들이 이사회까지 둬가면서 그렇게 이사를 진행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매번 5명이 5명의 모임이 계속 총회인가? 임시총회일 수도 있겠네요. 이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래도 여기 이 이사님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 이사장만이 협동조합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사장은 그 이사들의 대표이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게 그 이사장의 역할이 커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디 대출 융자를 받거나 뭐 어떤 도장을 찍으러 가거나 할 때 이사장님 도장을 많이 찍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일반 상법에 의해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도장이 찍히긴 찍히는데 우리 협동조합이 제대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사들의 의결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융자 할 때도 사실 융자 신청하러 갈 때도 최종 도장은 뭐 책임져야 할 건 이사장이 많이 찍긴 하지만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들의 역할들이 커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이사님들이 그냥 정죽수 채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또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 이건 아까 6원칙에 있었던 거를 다시 적어본 건데 지금 정기총회, 이사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합을 구성하는 거는 조합원인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조합원인데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조합을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됐는지 우리 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조합원들을 모집을 할 때 많이 얘기하죠. 조합원 모집할 때 우리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하면은 좀 더 보람 있고 그러지 않겠니? 하면서 막 가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조합은 2014년부터 배당을 5%씩 드린 조합입니다. 하면서 배당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법에 의한 거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단체 같은 그 3가지 구조 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거.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단순하게 우리 기후위기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참여 동기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찔러갖고 그냥 조합원 가입서 쓰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또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 이자보다는 이 조합에 출제했을 경우에 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신 그런 조합원들도 계실 거고 조합원의 그런 참여의 동기는 되게 다양하지만 또 거기에는 또 하나의 목적도 있죠. 공통으로 이렇게
또 뭉쳐지는 게 어떤 그런 가치적인 일에 참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는 분들은 아무리 약정서에 1,000만 원을 쓰든 뭐 만원, 10만 원을 쓰든 약정서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진짜 출자를 해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조합의 통장에 출자금을 넣으셔야만이 출자를 하셔야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합원이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듯이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 되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이 저희 정관과 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경제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공동재산으로 출자만 하냐, 그거에 대해 협동조합은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잉여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거와 별도로 또 그 다른 목적으로 해서 뭐 배당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잉여를 사회적 협동조합도 반드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단지 배당을 하지 못할 뿐이지. 안 그러면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비영리 단체, 뭐 사단법인 그런 거를 만드셔야 되시는 거고. 네, 어쨌든간 이렇게 그 출자를 하면은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회에서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는 방법은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해서 편익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참 뭐라 표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협동조합은 이게 이용고 배당이거든요. 이용고 배당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몇 군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제도 개선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이제 우리 과제이긴 한데, 네. 그리고 잉여금이 있을 때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잉여금이 있으면 총회에서 이렇게 조합원 참여를 해서 발전소를 올리고 발전소 발전된 수익을 가지고 뭐 사업비도 뭐 인건비도 주고 그리고 뭐 임대료가 있으면 임대료 내고 뭐 전기요금도 내고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 12월 31일 날로 결산을 받더니 우리 단기 순이익이 손익계산서 보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잉여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배당을 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배당을 다 주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뭐 내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총회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게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에 사업으로 운영비로 뭐 그런 걸로 쓸 수 있다. 다른 여타 활동 지원비로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배당을 다 드리려면은 좀 머리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회계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 부분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회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원리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회계는 조합 재산의 증감,
그리고 변동사항, 수입, 지출,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회계연도로 한다. 그러니까 회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가 나갔다. 그리고 한데 또 이렇게 해서 재산이 발전소를 짓는데 이만큼 재산이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한 또 발전소 뭐 지었는데 이게 손실이 뭐 계약 기간이 다 종료가 돼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증감을 표시하는 거고 보통 회계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의 회계연도라고 한다. 이거 크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막 머리 아프다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회계는 또 그러니까 기장 업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장 업무 맡기는 거를 좀 넘겨줄 수 있는 건 넘겨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또 그리고 회계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우리 일반 회계 그냥 통합으로 이렇게 하나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협동조합들이 사업들이 다양해지면은 특별 회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특별 회계에 둘 수 있는 게 뭐 국가 사업을 위탁을 받았다. 이거를 막 우리는 발전소 짓는 사업이 발전소를 짓는 협동조합으로 일반 회계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국가 사업을 받았다 하면은 그게 혼용되다 보면은 뭐 회계가 복잡해지니까 이 국가 사업 받은 거는 그러면은 특별 회계로 두겠다 해서 특별 회계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계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총회 준비할 때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작성해 이거는 뭐 창립 총회든 아니면 매년 회계 정기 총회든 할 때 하는 건데 사업 계획서하고 수지 예산서는 작성해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에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작성은 누가 하느냐? 실무자가 사무국장이 작성은 초기 사무국장이 뭐 하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작성은 이사회가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회 드릴 때 이사회라는 기관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고 작성은 하고 이거에 대한 의결은 총회에서 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아까 잉여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수지 예산서, 사업 손익계산서 그거 하다 보면은 이 법정 적립금하고 임의 적립금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지? 하면서 쭉 낯설어요. 아까 회계에서는 그냥 여기 보시면 재산의 증감, 변동, 수입, 지출, 뭐 처리 이런 것들은 그냥 돈 나가고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법정 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이 뭘까? 그리고 뭐 우리 정관에 이렇게 적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주식회사에는 정해져 있는 이게 없는데 협동조합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일단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는 일반 협동조합 기준입니다. 이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분의 30? 30 이상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적립해야 한다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임의 적립금이고, 그리고 협동조합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이외에는 법정 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금은 사실 이게 우리 같은 협동조합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정 적립금 10분의 1이죠. 100분의 12, 10분의 1인데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자금이 대부분 발전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이는데, 올해 100kW 발전소 하면은 1억 5천 정도의 출자금을 모아요. 근데 1억 5천이라는 돈은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20년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출자 납입 총액이 3배가 될 때까지, 이 출자금 납입 총액 3배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100kW 발전소를 운영하고 초기 출자금이 1억 5천이면 1억 5천이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 그러면 1억 5천에 3배는 4억 5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을 벌 수가 있을까요? 3억 정도나 우리 아무 비용 안 쓰고도 잉여금으로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보통 1억 5천 하면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1억 5천의 발전소를 지으면 한 3억 정도 총 수입이 한 3억 정도 될 수 있을 건데, 그 잉여금의 그 3배가 되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계속 잉여금이 적립하라는 얘기구나. 우리는 계속 매년 잉여금이 있으면 100분의 10은 계속 이건 법이다 보니까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이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를 만든 거는 출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본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한 건데, 어떤 조합에서 이게 많이 되냐면은 초기 출자금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놓고 출자금 1000만 원 내놓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출자금과 상관없이 빵 가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매달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겼을 때 그 잉여금을 10분의 10, 10분의 1 그렇게 적립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10분의 1의 법정 적립금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또 잉여금에 대해서는 임의 적립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하는 거죠. 이거는 임의 적립금이라 되어 있어갖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로 한다, 아니면 20%만큼 띄워놓겠다는 건 우리 그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잉여가 100이 남았으면 10%는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놓고, 또 10%는 임의 적립금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80%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0% 금액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몇 프로 배당이 가능하다, 그런 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이익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은 그래 우리 10% 하자 하고 100만 원 되면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자 배당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출자가 우리 4% 조합원들한테 4% 정도로 배당을 해준다고 했는데 3.5%밖에 안 되네. 어떡하지? 그냥 3.5%로 갈까? 아니면은 임의 적립금을 좀 10%가 아니라 그냥 3%, 5%, 그 정도로만 정해놓고 배당률을 높일까? 그거는 우리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된 것들을 총회에다가 올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그 대의원들이 아니면 조합원들이 설명을 쭉 들어보고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대의원 총회에 있을 경우에는 내 생각을 내놓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조합원을 대표해서 대의원이 된 거니까 조합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뭐 3%나 4%나 배당 받아봐야 10만 원에 3%면 300원인가요? 3,000원인가요? 3,000원 받으나 4,000원 받으나 뭐 1,000원 차이인데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의사결정을 그냥 10% 이미 적립금으로 하고 그냥 지금 정해진 걸로 해서 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게 다른 조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1억까지 출자가 가능한 조합들도 있거든요. 1억까지 출자가 가능한 조합인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출자한 배당률 3% 배당했을 때는 1억이면 300만 원인가요? 3천만 원인가요? 300만 원? 300만 원이었어. 3%면 300만 원. 맞죠? 300만 원이라고 해요. 300만 원. 그리고 4%일 건 4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1%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배당률 1,000원과 3,000원과 4,000원, 1,000원의 차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의사결정할 때는 1억 출시하신 분이 400만 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한테 그냥 300만 원만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내가 설득이 가능하다 했을 때 가능하겠다 아니면 우리 다른 조합원들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의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배당 드릴 때 내가 출자한 출자금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고액 출자자들도 고려해 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출자하신 분이 배당 4% 주신다고 했는데 왜 3% 주셨어요? 나 이 집 조합 이거 여기 신뢰가 안 가요 하면서 1억을 뺀다고 탈퇴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 나머지 조합원들도 그러실 거면 어서 가십시오. 우리 조합은 나머지 조합원들이 이 1억만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충분히 나중에 되면은 1억이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1억이 큰 돈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 뭐 지금 현재 뭐 10만 원 출자하고 5만 원 출자하고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5만 원만 출자하고 10만 원만 출자한 상태지 이분들이 절대 출자금으로 이분들을 규정할 수 없는 게 있다. 만약에 진짜 1억이 출자했다가 배당금 때문에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은 분명히 지금 5만 원 출자하시고 10만 원 출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1억이 아니라 2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직을 충분히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란 거를 저는 한 8년간 그런 조합 활동들을 보면서 저는 몸소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 주눅 들지는 마시되 단지 그래도 이렇게 조합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의 출자금 그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여기 잉여금의 배당도 쭉 나왔네요.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손실금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 2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미처분 잉여금, 법정적립금은 전년도에 적립해둔 그러니까 저희의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그 대체대조표에서 손익계산서하고 회계에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체대조표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아시죠? 거기 대체대조표에 보면은 자산 있고 자본 있고 뭐 부채 그렇게 있는데 자본에 보면은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이번 회계를 마감을 했더니 돈이 이익이 남은 줄 알았는데 통장에는 돈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손실금이 있고 없고는 손실금이 발생됐는데 이걸 보전을 하는 거는 미처분 이익 이월금 그리고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법정적립금 설명할 때 나온 게 있었죠. 이게 법정적립금은 우리가 쓰고 싶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잉여금 회계 마감했는데 단기 손실금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정적립금을 떼서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용할 수 있다. 네, 쭉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협동조합 1항에 따른 손실금 보전하고 50조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잠깐 이 뒤에가 배당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네요. 네, 배당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협동조합 배당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요건 거예요. 요거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많이 못하는 게 사업 이용 시작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거는 조금 우리들이 지금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는 조합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는 좀 과제로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정한 배당은 납입 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 발전소 뭐 수익률 뭐 펀드 가입하라 막 그렇게 해서 막 11%, 15%막 그렇게 막 수익률에 대한 그걸 이익을 주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자기 출자금이 100만 원 출자하면 100만 원에 10%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남는 거는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도 좀 사업 수익성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배당 세율은 우리가 배당을 다 주고 나면은 가장 또 골머리 앓는 부분이 배당 세율은 배당 소득의 14%이다. 이건 소득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10만 원 배당을 주면은 여기서 14%만 띄면 될까요? 10만 원 주면은 14%면은 14,000원인가요? 14,000원만 빼서 나머지 그러면은 86만 원을 86,000원을 조합원에게 배당을 주면 될까요? 그러면은 안 돼요. 배당 소득세의 세트인 게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러면은 14,000원을 띄었으면은 14,000원 10%, 1,400원을 또 띄워서 이거는 지방정부라 하면 뭐 수원시 아니면 서울시 뭐 그런 데죠. 그런 데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5.4%.
그냥 15.4%로 일단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그 조합원들에게 이체를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그 원천 징수한 15.4%에서 14%는 국세로 납부하고 10% 그러니까 1.4%가 돼 15.4% 그러니까 1.4%는 지방세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끔 이런 세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 배당 10만 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주고 나서 나중에 그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좀 번거롭게 되고 또 말 못해갖고 막 자부담 처리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특히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얼마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라는 것들 아셔야 되고요. 또 그러고 근데 이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이분에게 10,000원, 이거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 4%로 배당, 4%로 배당, 2%로 배당하기로 했다. 2%로 배당하기로 했으면 50만 원 출자하신 분한테 500만 원인가요? 520 해서 10,000원을 배당을 주기로 했으면 10,000원에 15.4% 띄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은 그냥 15.4% 안 띄어도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그냥 주시면 되고 보통 5만 원 출자하신 분들 4% 주게 될 경우에 2,000원 드리는 거거든. 배당을 2,000원 드리는데 2,000원에 15.4% 띄지 마시고 그냥 2,000원을 다 드리고 세금 신고할 때만 누구누구한테 배당으로 이렇게 2,000원을 드렸습니다 하고 같이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원천 징수 배당 소득세인데 법인과 법인 간에는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경기조합에 어떤 법인이 100만 원을 출자했다. 근데 그분한테 뭐 15%의 배당을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 원천 징수하지 마시고 그 법인과 법인에는 그냥 배당금 전액을 드리면은 그 자체 법인의 회계로 해서 그 배당 소득은 또 그 법인세 납부하는 걸로 해서 차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 간은 배당세 소득을 따로 하지 않으시라고 전해드립니다. 네.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된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규약의 일부를 정할 수 있다. 네.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라고? 크게 뭐 세부적으로 그렇게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20분 가량 그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소를 지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고 매년 총회를 하고 할 때 우리 여기 실무자들하고 우리 주로 같이 계시니까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가끔 멘붕이 오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왜? 내가 이러려고 조합원들이 이러려고 조합원 가입한 거 아닌데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막 그런 임원진이든 아니면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는 또 그런 역할들이 과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일 열심히 해보자고 모였는데 또 욕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당했을 때마다 좀 초심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왜 내가 여기 오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상수 국장님이 그 이 줌 회의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그 적어주신 그 글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우리는 사실 협동조합이 발전소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발전소 지으려고 협동조합 만들고 그런 거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발전소 지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공동체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시대적 미션이잖아요. 이 기후위기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실천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그럼 터전을 그런 실행 주체가 되는 게 협동조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이 됐고, 또 조합원이 돼서 또 자기 실무자도 모두 일을 하게 되고, 이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왜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런 생각을, 그리고 왜 여기에서 머물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옆에서 짜증나게 했던 조합원,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뭐 총회 오라고 하는데 됐다고 막 그러는 조합원들, 그런 조합원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우리 같이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이런 우리만의 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연대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뭐 안산이 있고 경기가 있고 한살림이 있고 뭐 둥군이 있고 서로서로 각 자리에서 이렇게, 절대 협동조합은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일반 주식회사들 같이 뭐 우리 노하우를 우리만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협동조합은 아낌없이 퍼질수록 커지는 조직이어서 저는 그런 조직이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실력이 쌓이고 나 혼자 커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줌으로 해갖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나한테 줌으로 해갖고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가고 우리가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에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뭐 질의응답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 일을 하면서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닌 사람 입장으로 뭐 월급 조건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정말 미래 세대한테 진 빛을 우리가 좀이라도 상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장님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 하시는 동안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광주 햇빛발전에서 이용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대요. 근데 에너지 실전 활동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조합원들에게 지급됩니다. 원천 증시 신고는 1,000원으로, 이거는 그리고, 아니, 제가 보기에 더 위에 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광주 시민 햇빛발전소 3호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비용으로 우선 출자와 증자 등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정관에 우선 출자에 관한 내용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선 출자에 관련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되는 건지, 이게 먼저 질문이에요. 네, 우선 출자제는 이제 또 우선 출자제 제도 활용에 대한 가이드북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일단 가이드북이 나오면은 우리 조합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정관에 없으면 우선 출자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총회가 내년 총회 때는 반드시 정관 개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안건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그 네. 이사회에서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다음 총회에 어떠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안건 네, 올리는 네. 걸 논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사회에서 우선 출자제를 도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결정을 하시고 음. 이사회에서 우선 출자제를 하겠다 하면은 정관 변경안을 개정. 올리시고 네. 개정안을 올리시고 예.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관련 어디죠? 뭐 거기에다가 저기 정관 등기, 변경 신고를 해야 그 네. 정관이 또 유효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의사록에 하신다고 넣어서 공증을 받고 등기를 네, 해야 네,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또 광주 햇빛에서 질문이 또 왔는데요. 그 이용고 배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용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실전 활동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조합원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서 네. 원천 징수 신고는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왔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은 다시 회계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만 원까지 네. 그 원천 징수 안 해도 된다고 네. 확인했거든요. 제가 카톡 한 번 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거는 얼마까지 안 떼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해서 올려드리고 지금 이용고 배당을 드리는 조합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도 뭐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을 때 뭐 배당금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보 활동하는데 참여하면 또 이용고 배당 뭐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고 배당이라 하는 거는 총회에서 잉여금으로 드리는 건지 네. 아니면은 회계 마감하기 전에 그냥 활동비로 드리는 건지에 따라서 지방세 떼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용고 배당이라고는 얘기는 활동에 대한 배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용고 배당이라고 했을 때는 회계 마감하고 뭐 1,000만 원이 남았다. 여기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아까 법정 적립금 빼고 임의 적립금 빼고 이제 뭐 800만 원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는데 이 배당에 대해서 뭐 200만 원은 이용고 배당, 나머지 뭐 600만 원은 출자에 대한 배당 이렇게 했을 경우 하는 게 제대로 된 이용고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개인한테 다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광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음성 소고를 하고 더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어떠세요? 광주 햇빛발전 협동조합님, 제가 보기엔 이 광주는 빛고울 광주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광주인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올해 오셨죠? 새로 했는데 예, 그러나 보다. 빛고울 광주가 네, 아니고 네, 네. 혹시 질문 광주 더 하실까요? 어떡할까요? 일단은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 사이에 더 하실 거 있으면 음속으로 하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배당금을 줄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는 것을 모든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0만 원 안산에 출자돼 있는데 5천 원씩 매번 배당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10만 원 출자했는데 5천 원을 예, 준다고요? 예. 10만 원에 그럼 5% 했을 때. 5% 예. 배당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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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10만 원 출자해서 10만 원에 5% 배당이면 5천 원이니까 네. 5천 원까지는 원천 징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서부터 세금을 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출자금에 따른 게 아니라 5천 원이기 때문에. 5천 원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그 얼마서부터 세금을 떼는 거나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게 만 원으로 알고 15,000원인가 만 원으로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방금 전에 광주에서는 1,000원이라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올라왔네요.
네. 1,000원의 적용 표준 과세 표준 배당금 7,200 미만은 세액이 없대요. 7,200 미만? 네, 우리 이게 자라님이 경화님, 경화님, 자라님, 네. 네, 경화님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화님도 마찬가지로 음소거 하신 다음에 음소거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게 배당세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든 4%든 5%든 배당 금액이 7,200원 미만일 때는 안 떼도 됩니다. 아, 7,200원 예, 예. 미만일 때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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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10,000원이면은 띄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일단 소액부라서 세금이 1,000원 이상이 나오면 떼야 됩니다. 아, 세금이 1,000원 이상이 나오면. 예, 예. 예를 들면 7,100원이 배당금이다. 그러면 15.4%를 하면 1,000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 떼야 되고 7,100원이다 하면 15.4% 하면 7,000 뭐 100원. 15.4%는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된 거고요. 네, 네. 14%를 기준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7,100원 하면 음, 14% 하면 994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떼는 그러니까 거고. 그때부터 안 뗍니다. 아, 네네. 이해 갔어요. 과세 네. 네네. 정리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7,200원 미만일 때는 안 떼도 되는데 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퍼센트는 지방세는 빼고 소득세 14%로 계산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네요. 이 모임 굉장히 좋죠.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답이 되고 제가 본 교육만 할 게 아닌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음소거 하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박명혜 선생님 질문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액션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차장님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질문이 지난 시간에는 없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인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소중해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사를 나눈 분을 계속 화면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인사를 안 나눴던 분이 고영수님 안 나눴는데 오늘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고영수님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인사를 쭉 다시 한번 나누는 걸로 할게요. 제가 가면 기다려 보세요. 김복수님은 지난번에 인사 나누셨죠? 김인숙님,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인사 나눌게요. 김인숙님, 그러면 장혜라님. 네, 김인숙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남양주 시민 잠시만요. 남양주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됐어? 들리시나요? 네, 김민숙님이랑 다 소리가 안 들려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음소거 했는데.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음소거 눌렀어요? 네. 그러면 소리 켜보세요. 들리십니까? 김인숙님 너무 잘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간사고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내년에 배당을 지금 할 예정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예, 금년 거를 내년에 이제 그 배당할 건데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일할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뭐 그 5%에 대한 퍼센트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 배당 기준은 조합에서 네.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가장 편한 거는 그냥 4%면 모든 분에게 4% 이렇게 배당을 해드리면은 좋겠지만은 네네. 우리가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헌한 거에 따라서 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할 계산, 월할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들어온 1,000만 원 하고 우리 총회 바로 앞달 12월 달에 들어온 1,000만 원 하고 기여도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월 달에 4%가 정해지면은 1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12분의 12 해서 전부 다 드리고 그 네네. 4%에 대해서 12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12분의 1에 대해서만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그 배당에 대한 지급의 기준을 그때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까 드렸듯이 규약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배당을 하겠다 하고 배당 잉여금에 대한 배당 규약이든 규정이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오시는 실무 보시는 분들이 규약과 규정은 그거거든. 실무 보는데 편리하게 가이드로 써라. 어떤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도 규약은 너무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규정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양주의 김복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광주 질문 더 있으신가요? 어떠나요? 아니 그냥 김복수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돼요. 김복수님, 김은실님, 지금 김 씨의 성시간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냥 지난번에 인사드렸으니까 오늘은 통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도도님 지난번에 인사하셨나요? 전시현님. 이것도 안 되더라. 이거 나와. 이거 말씀하시고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울리지가 않거든요. 김복수님 인사하시려고 키신 거나 어떤 거나요? 네, 김복수님 인사해 보세요. 예. 네, 맞아요. 예,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요. 총회권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총회한테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쭉 넘어가서 백승희 님도 지난번 인사했고 자라 경환님 인사하셨나요? 하셨네. 하셨고 장경선님 지난번 인사 안 하셨죠? 화도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장경선님.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육 듣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죠?
아니요. 여기는 정말 여기는 이번에 올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세운 곳이에요. 한번 그 소회를 짤막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멋 모르고 그냥 했다가 저도 이렇게 그 말씀하셨듯이 가치를 두고 가치를 이렇게 중심을 두고 사는 쪽에 속해서 이걸 이렇게 뛰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멋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네, 아낌없이 이렇게 퍼주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네, 협동조합이. 네. 조금 제가 처음에 막 이렇게 네, 시끌벅적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네, 네, 안 맞아서 네,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네, 또 이렇게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알아가는 것이 더 이렇게 과정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네, 협동조합의 매력에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빠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장혜라님, 인천 햇빛. 예, 장혜라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제가 이게 노트북이 네. 화면은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예,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정혜라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곳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화면이 나오네요. 네, 일한 지도 얼마 화면이 되지 나오네요. 않았고 네, 네, 아직도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곳에서도 교육도 잘 받고 또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그 네, 직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부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네,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있는데 초기 출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발전소를 지으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는데 제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영국의 브라이튼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협동조합은 만들기 쉽다, 쉬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 선택할 수 있었 주식회사도 아니고 아니면 유한회사도 아니고 협동조합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 돈 있어? 없어. 돈 나 갖고 있는 거 5만 원밖에 없는데 하더라도 5명이 모여서 일단 25만 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지를 찾고 또 그 다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쯤 이제 조합원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 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법인체가 협동조합이어서 가능하겠구나 그런 거를 저는 그 브라이트 협동조합을 보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설립을 하려면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5명이 그럼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1,000만 원씩 이렇게 출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조합인 경우에는 그냥 5만 원, 25만 원으로 시작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뭐 1년 후에 발전소를 지을 때 그때 증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뭐 조합원 우리가 2억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비로 쓰지 않으면은 그냥 통장에다가 담아 놓는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배당을 줘야 하는 배당을 또 나눠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사람을 모으고 결사체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사업을 만들고 그거에 다음에 또 그거에 필요한 만큼 출자를 유도한 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금 모아가면서 발전소를 지으면 되는데 또 이런 자금 운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100% 출자금으로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이상 발전소를 안 짓는다고 했으면은 그 출자금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적립금을 계속 쌓아나가잖아요. 근데 뭐 이 발전소는 동일한 수익이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수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출자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또 배당을 주려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적립금 쌓인 만큼 출자금을 돌려주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출자제. 우선 출자제는 조금 차입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조합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까지 출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출자금으로 돈을 모으고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 우선 출자제에 대한 거를 소각 처리, 그러니까 환급해 줄 수 있는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 뭐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이 돈은 돌려드립니다 하면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합원님한테 조합원님 이제 우리 출자하신 돈 이제 발전소도 안 짓고 그러나 지금 배당을 드리려고 다 모든 전조합원에게 배당을 다 드리려고 했더니 배당률이 점점 떨어지네요. 이만큼 탈퇴하든지 나가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대신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 기본 출자 이렇게 한 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소 짓는데 한 50%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한 50%는 우선 출자제로 해서 그 우선 출자를 받아서 우선 출자가 우리가 적립금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이거는 소각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해서 이번에 정관에 반드시 우선 출자제를 하든 안 하든 정관문을 바꾸세요. 정관을 바꿔야 전부 다 이번 정관에 다 그거를 넣으셔야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전국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전국 단위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정관의 우선 출자나 정관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들을 내년 총회에는 내년 총회를 통해서 재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은 언제든지 우리 오수산나 사무처장님이 질문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수산나 사무처장님한테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수산나 사무처장님 전번을 넣어드려도 될까요? 우리한테는 공개된 그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남겨놓을 거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지금 현재 협동조합 조합원이 7,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0명으로 늘리자. 10,000명으로 늘리고 이 한 명당 10,000명이면 10명씩 모이면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의 양병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력시장도 열릴 것 같고 협동조합에 저는 사실 탄소 중립이 지지부진하게 간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세계는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더 저희들이 작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10만 명의 양병을 구축해서 어떤 기업이 와서 그 대규모의 자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10만 명의 협동조합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큰 조직을 든든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오늘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꼭 듣게 하셔서 우리의 이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해나가는 게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수산나 처장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로 우리랑 만나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총무 및 회계에 대해서 하는데 인사관리, 취업규칙, 세금, 4대 보험 등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김원국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날도 좀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셨듯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전 안산 시민 햇빛발전 사무국장님이었던 하용료 국장님이 해주셔요. 다음 주에도 오늘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 총회 알아, 나 이사회 알아. 하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오늘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음 주에도 모두 교육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한 사람한테만 링크를 보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듣고자 하면은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수산나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아까 소득세 얘기를 했는데 그 신협도 배당하잖아요. 배당하는데 거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국연합회가 생긴 지 거의 8년 뭐 해서 계속 제도 개선 요청으로 했던 사항이 우리 협동조합도 어쨌든간 그런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비과세 적용을 2천만 원까지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계속 제도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수용은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워낙 기재부가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바꾸지 않은 세법이라는 것들은. 근데 우리 여기 보인 협동조합들의 조합원들의 노력이 있으면은 그게 또 그린 뉴딜과 그리고 탄소 중립 2050 그거와 같이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10만 조합원 그리고 300만 조합원 될 때까지 우리가 협동조합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